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억울해도 큰 뜻 보면 원망 없다. 백씨는 개인적 손해를 입었지만 관중의 업적이 나라 전체에 미친 공헌을 이해했기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이익보다 큰 명분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제나라 재상 관중이 공적을 위해 백씨의 봉읍 300호를 몰수했지만 백씨는 평생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를 관중의 덕과 백씨의 대인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준비한 프로젝트를 다른 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억울하지만 회사 전체에 더 좋은 결과라면 SNS에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성숙한 자세입니다. 충고는 실천해야 하고 칭찬은 분별해야 한다. 피드백의 진정한 가치는 듣는 데 있지 않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바른 충고를 들었으면 실제로 행동을 바꿔야 하고 칭찬을 받았으면 그 의도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바꾸지 않거나 칭찬의 우쭐의 본질을 놓치면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상사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언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하는 경우 있죠. 친구가 요즘 내가 말 좀 세게 하는 것 같아 해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며 넘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칭찬하면 기분 좋아서 나 잘하나 봐 하고 자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고를 들었으면 당장 고치고 칭찬을 들었으면 진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가진 게 늘어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 재산이 조금 생기면 그저 지낼 만하다. 더 늘어도 갖출 만하다. 부유해져도 그럭저럭 괜찮다. 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위나라 공자형이 부를 축적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했음을 공자가 칭찬한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SNS에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죠. 승진했을 때, 재테크로 수익이 났을 때, 좋은 물건을 샀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과시보다 겸손이 더 오래 빛납니다. 세속적 성공보다 내 신념을 선택한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삶이 더 의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자가 이상적인 은자의 삶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속세의 명예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며 옳은 일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높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그 회사의 업무 방식이나 가치관이 내 신념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주변에서는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해? 라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갑니다. 남들 눈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이 결국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스스로 생각 안 하면 누구도 못 도와준다. 주체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도울 수 없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사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해 주겠지 하며 답만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스스로 어떻게 하지? 고민해야 해결책도 보이고 성장도 할 겁니다. 진짜 의미를 발견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삶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공자가 진리 추구의 절실함을 강조한 말입니다. 오랫동안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지?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확 와닿는 답을 찾은 경험 있으시죠?
연봉이나 직함보다 이게 내 길이다 싶은 확신을 얻었을 때 그 순간의 만족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춰 태도를 바꿔라. 슬픔에 빠진 이에겐 애도를, 높은 지위의 사람에겐 공경을, 어려움을 겪는 이에겐 배려를 각각 다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공자께서 몸소 실천하신 가르침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문병 갈 때 평소처럼 농담만 하는 순간 있죠. 진지하게 위로해야 할 때와 가볍게 웃어줘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겁니다. 장례식장 근처를 지날 때는 경적도 울리지 않는 것처럼요. 잘못은 다 보이지만 인정하면 존경받는다. 자공이 한 말입니다. 군자의 실수는 1월씩처럼 숨길 수 없지만 솔직히 인정하고 바로 고치면 오히려 존경받는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감추려 할수록 신뢰는 무너지고 변명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회의에서 내가 잘못 전달한 정보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제가 확인 안 한 실수입니다라고 바로 인정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저 사람 정직하네 하며 신뢰하게 됩니다. 변명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죠. 이익 앞에선 의리를 떠올리고 위험 앞에선 몸을 던진다. 이익을 볼 때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중요한 순간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로가 완성된 인격의 조건을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눈앞의 금전적 이득보다 의로움이 우선이고 위기에선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봤을 때 괜히 도와줬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망설이지 않으신가요? 손해볼까 봐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택한 겁니다. 진심이 곧 힘이다. 이는 공자가 시경 300편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본에는 정직하고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면서 실제로는 힘든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국 들통나고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스스로 절제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스스로 단속하면 잘못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절제는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만 참으면 어떨까요?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만 생각하고 지금 사야 하나 하루만 기다려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의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똑똑해도 배우기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 마라. 똑똑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지기 쉬운데 오히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공이 공문자의 시호를 의아해하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이 정도야 알아 하며 넘기지 말고 솔직히 물어보는 순간 있죠. 연차가 높아도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경청하거나 SNS에서 새로운 정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눈앞 이익 쫓지 마라. 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만 좇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공자가 제자 자하에게 통치의 지혜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빠른 결과만 원하다가 요요 오거나 투자해서 단타 수익만 노리다 큰 기회를 놓치는 순간 있죠. 당장 한 달 안에 10kg 빼겠다고 무리하기보다 천천히 습관을 바꾸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는 도구로 살지 마라.
진정한 인재는 특정 기능에만 갇히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인격과 폭넓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참된 인재상을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직장에서 엑셀 좀 한다는 소리만 듣고 있지 않으신가요? 업무 스킬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한 분야 전문성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배우기만 하면 헷갈리고 생각만 하면 위험하다. 이 말씀은 진정한 배움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지식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하면 분별력을 잃고 근거 없이 생각만 하면 독단에 빠집니다. 배움과 사고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이 말을 통해 균형 잡힌 학습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유튜브로 투자 강의를 열개 봤는데 막상 실전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반대로 내 생각엔 이게 맞아라고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땐 이게 정말 맞나 생각해보고 내 의견을 주장할 땐 근거가 있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은 자신과 주변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공자는 용맹한 제자 자로가 혈기만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겁니다.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대비책은 있는지 말이죠. 옛것에서 새것을 발견하는 게 진짜 배움이다. 공자는 단순 암기가 아닌 창조적 학습을 말했습니다. 과거의 지식을 되새기며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의 자격입니다. 레시피북을 보고 그대로만 따라하다가 실패한 경험 있으시죠? 요리책의 기본을 익히되 내 입맛과 상황에 맞게 응용할 때 진짜 실력이 됩니다. 할머니의 김장법을 배워 현대식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떳떳하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편 가르지 않는다. 자신의 원칙에는 당당하되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되 편을 만들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자께서 군자의 처세를 가르치실 때 강조하신 자세입니다. 단체 모임에서 누군가 특정 사람을 비난할 때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라도 나는 동의 안 해 하고 조용히 빠질 수 있지요. 내 생각은 지키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파벌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는 공자가 만년의 주역 연구에 깊이 빠져들며 한 말씀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고 더 오래 살아 주역을 공부한다면 큰 잘못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깊은 지혜를 담은 학문일수록 평생 배워도 부족함을 느낀다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60대에 외국어 시작하거나 70대에 악기 배우는 분들처럼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수록 삶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침묵 속에 완벽한 이해가 있다. 공자가 제자 아내와 하루 종일 대화했는데 아내는 질문 하나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했죠. 진정한 배움은 많이 묻는 게 아니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말없이 듣기만 하던 사람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가 있죠. 진짜 이해는 많이 묻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지혜 있으면 안 흔들리고, 마음 바르면 안 불안하고, 용기 있으면 안 두렵다. 군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내면의 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보기에 헷갈리지 않고, 양심이 떳떳한 사람은 근심할 일이 없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옳은 일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할 때가 있죠. 주변에서 그거 왜 해? 소용없어 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면의 중심입니다. 온화하되 엄하고 위험 이때 사납지 않으며 공손하되 편안해라. 상반된 품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인격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모습을 오래 관찰한 기록입니다. 상사 앞에서 공손하되 위축되지 않고 온라인 토론에서 분명히 주장하되 공격적이지 않게 말하는 순간이 있지요. 부드럽지만 원칙은 지키고 강하지만 폭력적이지 않은 겁니다. 진짜 사랑은 힘들어도 애쓰고 진짜 충성은 잘못을 바로잡는다. 공자가 말한 진정한 사랑과 충성의 의미입니다. 겉으로만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용기 내어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심입니다. 가족이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을 계속할 때가 있죠. 사랑하니까 뭐라 안 해, 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걱정돼서 말하는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각자 단점이 있다. 공자는 제자들의 성격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신은 너무 신중하고, 증삼은 느리고, 자장은 극단적이고, 자로는 거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난이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인정하고 보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팀 프로젝트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꼼꼼한 사람은 실수를 잡아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은 일을 빠르게 진행하고, 신중한 사람은 리스크를 예방하죠.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강점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실력이 뛰어나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끝이다. 공자가 가장 존경한 주공을 예로 들며 한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 있어도 거만하게 굴고 자기만 챙기면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너그러움입니다. 누군가 일을 정말 잘하는데 성과를 혼자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면 처음엔 대단해 보여도 결국 아무도 함께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지만 사람은 외면당하는 겁니다. 인품이 기회를 부른다. 좋은 기회는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자공이 공자의 처세수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공자는 권력을 구걸하지 않고도 인품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했습니다. 모임에서 억지로 명함 돌리며 인맥 쌓으려 하지 않아도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먼저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하죠. SNS 팔로워 숫자보다 한 명 한 명과의 진짜 관계가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외부의 적이나 경쟁보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훨씬 위험합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안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노나라 권력자 개손씨가 외부 정복에 나서려 할 때 정작 위험은 집안 담장 가까이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사에서 경쟁사 견제에만 열중하다가 내부 배신이나 팀워크 붕괴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가정에서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 신경 쓰다가 정작 가족 간 소통이 끊겨 있는 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문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너를 판단한다.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지혜와 품격을 모두 드러냅니다. 신중한 말은 신뢰를 쌓고 경솔한 말은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을 폄하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며 말의 무게를 일깨운 말입니다. 온라인 댓글을 달 때 감정적으로 쓴 한 줄과 신중하게 쓴 한 줄, 어느 쪽이 당신을 더 잘 보이게 할까요? 회의에서 던진 말 한마디, 카톡 단톡방에서 보낸 메시지 하나가 당신에 대한 평가를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은 온다. 불행은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자가 덕행이 뛰어난 제자 배구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창문 너머로 그의 손을 잡으며 이런 사람을 잃게 되다니 운명이로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사고나 병을 겪었을 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관계가 바로 섭니다.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제나라 경공이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회의 시간에 팀장이 팀원처럼 행동하고 팀원이 팀장 흉내를 내면 혼란스러워지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친구처럼만 굴면 아이는 경계를 잃고 자녀가 부모 역할까지 떠안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급할 때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다. 군자는 밥 한 끼 먹는 짧은 순간에도, 급하게 서두를 때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인을 잃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순간에도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인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곧 군자의 조건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이 말을 통해 군자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종식지간은 밥 한 끼 먹는 짧은 시간을, 조차는 급박한 순간을, 전패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 지르기 직전의 그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욕설을 치려는 바로 그 찰나가 있지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순간이 바로 내 평소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급할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젊은이의 잠재력은 무섭다. 시간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선배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 50이 되도록 성과 없이 세월만 보냈다면 그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젊은 제자들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했습니다. 직장에서 연차만 10년 쌓였는데 실력은 그대로인 순간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성장하겠지 생각했는데 어느새 후배에게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지금을 만든다. 역사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면 현재의 문제를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가 이전 왕조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훌륭한 제도를 만든 것을 보고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작년에 충동구매로 후회했던 물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또 비슷한 광고를 보면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또 사려는 순간 있지 않나요? 과거 실수를 돌아보면 같은 패턴이 보일 겁니다. 군자도 때로 어질지 못하지만 소인이 어지렀던 적은 없다. 공자는 군자도 실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차이는 태도죠. 군자는 반성하고 고치지만 소인은 변명만 합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가, 남 탓만 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가 이 둘을 가릅니다. 위기엔 책임지고 이익 앞엔 원칙 지킨다. 진정한 사람됨은 두 가지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 이익 앞에서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이 다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선비의 덕목을 말하며 위기에 목숨 걸고 이익 앞에서 의리 지키며 제사는 공경하고 상례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가 실패 위기일 때 내 잘못 아닌데 하며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함께 책임지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진짜 동료입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이익을 챙길 기회가 와도 원칙을 지키는 선택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안현이 스승 공자의 학문 깊이를 탄식하며 한 말입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알면 알수록 더 넓고 깊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로에 나가니 모르는 게 천지인 경험 있으시죠? 요리를 10년 했는데도 새로운 레시피를 보면 여전히 어렵고 외국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원어민 대화는 따라가기 힘들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보이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덕으로 서면 저절로 따른다. 순임금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렸다는 건 실제로 게으름이 아니라 솔선수범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랐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순임금을 이상적인 리더로 꼽았습니다. 순은 자신의 덕을 닦고 바르게 앉아있기만 해도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졌다고 전해집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솔선수범하면 잔소리 없이도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부모가 먼저 책을 읽으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펼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교육입니다. 신뢰 없이 충고하면 헐뜯기다. 관계에서 신뢰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충고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자아가 강조한 이 말은 조언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싶지만 평소 그 사람과 신뢰가 없다면 간섭하네, 꼰대 같아 하며 반발만 살 겁니다.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쌓은 후에 말해야 진짜 도움이 되죠. 리더가 배우면 사람을 아끼고 사람들이 배우면 조화롭다. 리더가 진정한 배움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게 됩니다. 구성원들도 올바른 가치를 배우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쉬워집니다. 공자가 자유라는 제자가 다스리던 작은 마을에서 이 원리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한 말입니다. 회의에서 상사가 경청하는 법을 배우면 부하 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죠. 직원들도 회사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서로 배우면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나도 모른다. 함께 찾아보자. 공자는 스스로를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자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탐구하며 답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탐구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논어 자한편에 나옵니다. 어떤 시골 사람이 공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공자는 자신도 처음엔 답을 몰랐지만 함께 여러 각도로 따져가며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함께 자료 찾아볼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윗사람 모실 땐 손님 아닌 시종처럼. 이는 공자의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마음가짐입니다. 공자는 임금과 함께 식사할 때 임금이 조상께 제사 올리는 동안 손님처럼 기다리지 않고 시종처럼 먼저 음식을 맛봤습니다. 회의 시작 전 상사가 자료 준비할 때 먼저 프로젝터를 켜거나 어른이 식사 준비하실 때 수저를 놓는 순간이 있죠. 큰일도 아닌 것 같지만 섬기는 마음은 이런 작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공감의 황금률이죠. 제자 자공이 평생 실천할 한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답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용서하고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다가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있죠? 내가 그 소음 들으면 짜증나는데 남은 괜찮을까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 봤지만 열림 버튼 안 누를 때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감동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고 삶에 녹인다.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3단계 성장 과정입니다. 시를 통해 감정이 움직이고 예를 통해 올바른 행동을 배우며 음악을 통해 내면의 조화를 이룹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해 몸으로 실천되고 결국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눈물만 흘리고 끝내지 않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며 작은 행동을 시작하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책 한 권의 감동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순간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어른은 편하게, 친구는 믿게, 젊은이는 따뜻하게. 자로가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노인에게는 편안함을, 친구에게는 신뢰를, 젊은이에게는 따뜻함을 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각 세대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공자는 논어 공야장편에서 제자 자로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자한지 는 노인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을, 부무신지 는 친구들이 신뢰하게 하는 것을, 소자회지 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할머니는 편하게 앉아 계시도록 하고, 형제자매와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조카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순간들이 있죠. 한자리에 여러 세대가 모였을 때 각자에게 필요한 배려가 다르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익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 자로가 완성된 인간에 대해 묻자 공자가 현실적으로 제시한 3가지 덕목입니다.
눈앞의 이득에 흔들리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계산할 때 거슬러 받은 돈이 더 많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갖고 가 하는 순간이 있죠. 눈앞의 이익보다 옳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성숙한 인격입니다. 썩은 곳에서 이익 챙기는 건 수치다. 공자는 정의로운 곳에서 받는 보수는 떳떳하지만 부정한 곳에서 얻는 이익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청렴은 불이한 이익을 거부하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이는 청빈을 숭상하던 제자 원원에게 한 말로 당시 혼란한 시대의 원칙을 지키는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산대에서 거스름돈을 실수로 더 받았을 때 점원이 실수한 거니까 내가 챙겨도 되겠지 생각이 드는 순간 있죠. 하지만 부당한 이익은 아무리 작아도 결국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기고 뽐내고 원망하고 욕심내지 않는다. 제자 원원이 이렇게 살면 인한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공자는 이 넷을 하지 않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건 단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엔 그래서 하며 관심 없는 태도를 보이는 순간이 있죠. 이기고 뽐내고 원망하고 욕심내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대화가 편해집니다. 내가 먼저 바르면 사람들도 따라온다. 지도자의 덕은 바람이고 사람들은 풀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습니다. 공자가 폭정을 일삼던 개강자에게 한 말입니다. SNS에서 논쟁할 때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내가 먼저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순간 있죠.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한 사람이 침착하게 대응하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양보다 공평함이 먼저다. 이 말씀은 분배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 부족보다 상대적 불공정에 더 민감하며 공평하면 가난도 문제없고 화합하면 부족함도 없어집니다. 공자가 노나라 개시의 무역 정벌 계획을 비판하며 제자들에게 한 가르침입니다. 친구들과 여행 비용을 나눌 때 누구는 차만 내고 누구는 숙박만 내면 내가 더 냈네 하고 서운해지죠. 총액이 아니라 각자 부담이 공평한지가 관계를 좌우합니다. 함께 배워도 같은 길은 못 간다. 이는 관계의 4단계를 말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것은 쉽지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념을 세우는 것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함께 내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과도 작은 일은 함께 하지만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죠. 같이 밥은 먹어도 같은 생각은 못한다 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